책 생각 정리 스킬. 일단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작년부터 독서를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방대한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주 지식의 혼선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찾아다니다가 일단 생각 정리의 첫 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책 쓴이는 복주한이라는 분이고 젊고 호감형 얼굴이고요. 10년 동안 본인의 생각 정리와 스피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각 정리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생각 정리, 말하기, 글쓰기, 기획력을 주제로 삼성, 현대, 외교부, 교육부 등의 초청을 받아서 250회 이상의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으신, 이미 국가적으로 검증이 된 분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라는 말 아시나요?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자는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독이라고 하죠. 그럼 독을 몰아내고 득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떠나볼게요. 생각 정리라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 정리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인형 뽑기 기계를 상상해보세요. 인형을 뽑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인형을 뽑기 위한 그 기술, 이 기술이 생각 정리고, 거기서 뽑혀 나오는 인형이 구체화된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각 정리의 스킬의 종류는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요? 알고 있으신 종류가 있으시다면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래요. 네, 몇 가지나 적으셨죠? 아니면 생각해보셔도 되고.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세상에 300개 이상의 생각 정리 스킬이 있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인데 스킬을 정리하다 하루가 다 갈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저자는 5가지 생각 도구,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만다라트, 로직 트리, 퀘스천 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런 스킬들이 근데 왜 필요할까요? 방대한 정보에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생각을 풀어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유용한 정보를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전에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겠죠. 여기서 최고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를 보자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입식 공교육,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답습되어 온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무의식의 압력, 성인 평균 1년에 한 권도 안 되는 독서량,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등, 우리는 점점 머릿속에 아무 생각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아무 생각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고 인간의 두뇌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집중할 것에 집중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아무 생각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에서는 생각 정리가 왜 힘든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들었던 답변으로 보통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자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자는 생각 정리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시각화.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더 쉽게 정리하고 기억을 합니다. 둘, 툴, 스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책에서는 5가지 툴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선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 중심 토픽을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인드맵, 회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 하는 브레인스토밍, 목표를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만다라트,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로직 트리,
생각 확장이나 정리를 원할 때는 퀘스천 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5가지의 방법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중앙에 원을 그려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발산하는 마인드맵, 보통 6명에서 12명 사이의 인원이 주제를 모여서 주제를 정해놓고 회의를 관장하는 사람은 한 명을 정하고 비평을 절대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놓는 브레인스토밍. 가로 세로 각각 9칸씩 81개의 칸을 이용해서 중심 토픽에서부터 하이 토픽으로 시작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만다라트. 그리고 로직트리. 이 책에서 로직트리를 제3의 로직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주제든 간에 what, why, how, 트리로 이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제가 정해지면 주요 토픽이 3가지 하이 토픽,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서 하이 토픽이 즉 주제가 정해지면 주요 토픽이 3가지, 하이 토픽이 그에 따라서 3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이 토픽은 9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저자가 만들었다는 퀘스천 맵. 이 퀘스천 맵은 1분 안에 100개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스킬인데 이 방법은 중반부에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리로는 저자는 이곳에서도 3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 우내로 발산하고 좌내로 수렴하라. 옷장 정리를 위해서는 일단 서랍에 있는 옷을 서랍에 모두 끄집어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도 발산해서 수렴한다. 즉 쓸데없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고 필요한 것만 다시 빨아서 정리를 하거나 탈탈 털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둘째, 나열, 분류, 배열. 생각을 끄집어내 나열했다면 그것을 정리하여 분류하고 크게 시간, 장소, 과업 순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세부적인 방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요소 6가지.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문보다는 자동적으로 답부터 말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탁 막히고 맙니다. 결국 생각을 열어주는 것은 질문이라는 것인데 질문은 생각을 명료화하고 반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주제로 몇 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몇 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건지. 저자는 1분 안에 100개까지도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바로 그 비법은 패턴의 발견입니다. 보통 질문의 공식은 주어 플러스 육하원칙 플러스 동사인데 100개 이상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육하원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책은 언제 사용하는가? 이것은 주어 플러스 육하원칙 플러스 동사인데 이것을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육하원칙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공책은 사용한다. 언제?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거 6개잖아요. 그럼 동사만 하나하나 바꿔준다면 동사가 6개가 되면 당연히 육하원칙이 6개로 이어지니까 질문은 36개까지가 되는 것이죠. 1분 안에 100개의 질문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갑자기? 동사만 10가지를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10가지 아니네. 10가지보다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데 10가지 정도를 어쨌든 한 가지 동사를 통해서 6가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스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하면 6개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질문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저자가 개발한 퀘스천 맵이라는 스킬이에요. 저는 아직 많은 곳에 적용하고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이 방법들을 내면화시켜서 내 안에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생각 정리와 스피치 또 글쓰기에서까지 인생의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 변형 기법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개발할 수가 있었죠. 보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육하원칙 이런 식의 질문인데 볼게요. 핸드폰으로 왜 전화만 하는 거지? 핸드폰으로 영상을 어떻게 볼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어떻게 할까?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질문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볼게요. 궁금하시죠? 처음 사랑할 때나 사랑을 하기 시작하기 전 썸을 탈 때 상대방 이성을 생각하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본능적으로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떤 커피를 좋아할까? 손잡는 것은 좋아할까? 어떤 꽃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의 질문 말이죠. 사랑의 어원은 사량이라고 해요. 즉 생각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는 게 질문의 모든 것을 끌어내는 방법이고,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들이든 사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은 의식적으로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에디슨 라이트 형제 같은 천재들은 치열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결국 대단한 발명품을 개발을 했죠. 저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저자의 독서 방법을 살펴볼게요. 저자는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책을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짜 독서가 아닌 진짜 독서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책의 종류와 나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독과 정독을 혼합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독서는 전, 중,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독서 전에는 표지, 저자, 머릿말, 순으로 읽으면서 책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사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 중에는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용을 읽는 것이죠. 목차부터 내용을 읽으면 메모도 하고 내용도 정리하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독서 후로 넘어가기 전에 책에서는 목차는 질문을 통해서 항목을 정하고 그것을 각색해서 나온 것이 목차이므로 목차의 성격을 잘 알고 그 목차를 따라서 목차에 관해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독서 후는 책의 내용과 생각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장기 기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책의 리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독서 전 단계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표지를 먼저 보면서 책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저자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겠구나,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책을 펼쳐 저자를 보고, 저자의 양력도 보고,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을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목차의 내용을 작성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직접. 그래서 유추해본 내용 중에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재밌기도 하겠고, 생각의 힘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만의 독서법이니까 필요하시면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생각 정리에 관한 책을 처음 읽게 되어서 솔직히 비교할 만한 책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책이 몇 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생각 정리에 관한 것은 이 정도만 스킬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내면화시키게 되면서 꼬였던 실타래가 내 속에서 꼬였던 실타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원활하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나온 스킬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스킬들을 선택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한층 독서의 재미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떤 식의 질문을 해야 되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등등의 것들을, 질문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처럼 제가 하는 질문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나 항상 머릿속에 복잡하신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책이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서 하나라도 얻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제목 믿음. 매일 정리해도 정리되지 않는 방, 매일 정리해도 도저히 정리되지 않는 5만 가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지만 오늘은 5만 가지 선택들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지. 그것은 믿음이라는 한 줄기 빛, 나의 어둠을 유일하게 밝혀줄 빛.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